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연세 드신 여성의 택시 기사님을 폭행했던 40대 남성 사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남성이요, 영장이 기각됐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월 10일 오전 4시 30분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근처에 한 택시 안에서 40대 남성이 택시 운전기사 6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달아납니다. 네. 당연히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 피의자를 설득하기 마련입니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다가 검거 직전 16시간 만에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안 자체가 중하다. 피해 택시 운전기사가 사주의 상해를 입었고 또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운전에 또 업무에 큰 방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마땅히 구속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네네. 재판부에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왜 기각했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들려드릴게요. 일단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당시에 폭행 정도가 정말로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에 이 택시 내부에 이 고스란히 녹음된 찍힌 블랙박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풀이에 나한테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입장으로 지금 짜증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주세요. 저 지금 춥고 지금 짜증나고 막 하거든요 지금. 지금 짜증나서 그랬으니까 집 앞까지만 좀 제발 부탁인데 가주세요. 지금 화풀이에 나한테 왔잖아요, 지금. 지금. 그만하고 좀. 저 지금 미치겠거든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야!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야! 돌아버리겠다고, 지금! 정말로 난데없이 저런 봉변을 택시 기사님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중한 당시에 특히 얼굴 부위를 당시에 블랙박스를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만 얼굴 부위를 집중 구타를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입원 중이실 텐데 그런데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찰은 죄가 중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왜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이 운행 중에 있는 운전기사분을 폭행을 하면 특가법을 적용해요.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 법을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불구속을 하면서 한 이유를 자수다. 근데 저는 이거 자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 사람이 행선지 본인의 아파트를 얘기해가지고 경찰이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인적사항을 이미 다 파악을 했고 검거하려고 집에까지 갔어요. 가족들이 알았고 가족이 어차피 문제가 생겼으니까 설득을 해서 자진 출석했는데 이게 자진 출석인 게 이게 자수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근데 자수했다. 네. 그리고 직업이 일정하고 직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네. 뭐 신문 과정에서 태도가 괜찮았다. 네. 그래서 뭐 구속의 어떤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특가법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예, 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특가법을 만들었던 거고요. 네. 저는 일정 부분 이건 자수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전치 4주면은 몸도 중상이지만요. 저는 62세 되신 그 여자 기사분. 앞으로 운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공포에. 그런 부분까지 좀 착안을 했다면 일벌백계 어떤 차원에서 영장이 좀 발부됐어도 괜찮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손정혜 변호사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고 보신 것이고요. 실제로 법정형 선고를 얼마나
처벌을 얼마나 할지는 다시 재판장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저도 김복준 교수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도 끝나고요. 집행유예로 끝나고요. 그런 일이 다수 있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만큼 치욕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좀 네. 엄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피의자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런 그 특가법상 또는 상해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크거든요. 조금 강력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선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인경 기자님, 사실 저 사건 이후에 아마 저 기사님 슬하에는 또 이 아드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면요, 그 따님과 아드님, 물론 기사님 본인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따님과 아드님이 이 기각됐단 말 듣고 나서는 정말로 뭐랄까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분노, 황망함이. 아까 뭐 고령 운전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네. 62살이 된 여성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심야 운전까지 해야 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죠. 가정이 경제가 풍요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고 맞고 전치 4주로 얼굴이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해야 될 그죠. 건 아픔도 있을 거고요.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저질렀는데요. 술 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요.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게 술에 대한 범죄 관대해야 될까? 그거 정말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뭐 물론 재판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 사건 끝까지 지켜보고요.